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지나는 동안에 일단 우리 시장을 반등하게 했던 부분들은 조금 소실이 되는 모습도 일단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일단 유럽 쪽에 가스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조금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세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이제 11월 달에 있을 부분도 한 75bp, 그 다음에 또 75bp,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세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도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한 3% 정도 일단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볼 때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어둔 추세, 이 추세 부분은 요렇게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전에 한번 고점이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양봉 떴던 부분이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 부분은 그 근처에서 다시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하락이 그냥 지속이 될 거냐 말 거냐는 다시 또 봐야 되죠. 항상 이제 반등을 했다가 밀리면은 여전히 원래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본 특성 자체가 이제 이전에 형성되었던 저점 부분을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게 하락 추세의 기본입니다. 만은 그래도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죠. 1088포인트 언저리에서 지지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 나스닥이 이미 하락이 한 번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부분. 기존에 우리가 추세선 이렇게 일단 잡아놔 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추세선 잡았는데, 요번에 저점 부분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추세선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 일단 이 하락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노란색 반등 부분이 지금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번주 금요일 날 마감했던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다시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은, 여전히 큰 흐름상으로는 변한 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했던 거나 여기서 음봉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전에 형성되었던 저점이 이탈이 된다든지, 아니면 위에 보이고 있는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추세선이 넘어서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요 사이에 갇혀 있는 동안은 크게 흐름 자체가 변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부분도 다시금 강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한번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했던 부분은, 예상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고점이 떨어지는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봐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좋은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고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강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게 수렴으로 가면은 계속 윗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점만 떨어질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패턴선 자체가 돌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고점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시 다른 쪽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고점이 일치가 일단 대충 되고 저점이 떨어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고점 부분이 떨어지면서 저점까지 이전 저점 여기죠. 그렇죠? 여기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달러는 당분간 일단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금요일에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출발했으니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도 일단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 같이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이전에 먼저 좀 빠지면서 여기 일단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 저점 부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두 시장 모두 일단 단기 추세가 돌파가 되려고 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포인트는 오늘 크게 뭐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에서는 하락이 돌파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 자체, 그런 게 일단 나와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일단 반등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은 유효하진 않고 요 정도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패턴선 상단에서, 여기 패턴선 상단 그림 그려드려야 되죠. 상단에서 지금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 빠지고 있는 거 안에서의 추세를 지금 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패턴선 하단 부분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2134가 될지 아니면 2162가 될지 이건 중요하진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요 까만색 선, 요 까만색 선은 이제 분봉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선을 좀 그어드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선 긋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육방송 보셔야 됩니다. 교육방송 보셔야지 이 말이 통하죠. 지금은 요 정도로 박스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자체를 지금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고,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못 돌려내면 전혀 뭐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으니까 뭐 오늘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뭐 개별적으로 튀는 종목들이야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시황 자체는 그렇게 큰 흐름 자체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방향성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한 번 더 강화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추세 강화됐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박스 추세를 전환하고 난 다음에 박스를 기대를 하고 있다면, 코스닥은 지금 그냥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선이 전환이 되어야지만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종가 기준입니다만은 680포인트, 코스닥은 680포인트 돌파가 되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가능할 거로 보이네요. 코스닥 680 포인트 돌파 시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대응을 하도록 하고, 코스피도 전략은 잡아놔야 되겠죠. 코스피도 전략은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여기 안에 박스라고 일단 생각하고 봅시다. 지금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죠. 아래쪽으로는 2134포인트, 코스피 2135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사이 박스권 온도 대응,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더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죠? 자,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시작을 해서 흐름 한 번씩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종목이 하루 뜨고 하루 죽고 하루 뜨고 하루 죽어서, 근데 조금 이게 좀 길게 보다 보면 단순히 하루 뜨고 하루 죽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먼저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쪽으로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9.34% 정도 일단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죠. 데이터 센터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를 지금 대신할 부분은 일단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가치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서비스 장애 부분으로 일단 150억 이상의 매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주가 타격이 불가피하고 하지만 이용자 이탈은 제한적이다. 이용자가 이탈되지 않으면 뭐 나쁘지는 않겠죠. 뭐 증권사에서는 한투에서도 지금 컨센 지금 실적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보이고 있고,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역시 그 얘기죠. 보상금 지급보다는 중요한 것은 트래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래픽이란 얘기 자체가 뭐 시장 안에서 실적이라든 그 시장 안에서의 그 뭐죠, 카카오의 고객들이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 자체는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다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거래가 동반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가 돌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표님 그 바닥에서부터 막 이렇게 턴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가 추세를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우리 단기 매매에서는 매수 타이밍 자체가 없었죠. 매수 타이밍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자체는 밀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기준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가치주로 투자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매매하고 있는 건가를 기준을 세우셔야, 이게 그래야,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면 매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수할 타이밍이 없으니까 매수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밀리고 있는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째 가치주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어차피 다 회복할 거니까 밀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혀 고민할 게 없는데, 이게 매매 관점으로 지금 추세가 안 돌았는데 이제 저점이니까 매매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오늘 됐다 고민이 크겠죠. 그래서 자꾸 매매하고 투자 관점하고를 구분을 자꾸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 현대건설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한 거래 동반되면서 지금 벌써 한 전일 대비 69% 정도, 70% 정도 거래 동반되면서 지금 주가가 한 9%대까지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시장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일단 했었는데, 주가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일 때는 추세가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다, 그렇죠? 오늘 부분은 원래 이제 현대건설이 조금 패턴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패턴 하단을 그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요거 패턴 보일 때도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요 박스권 내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멈췄던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야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럼 이걸 이제 돌파하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밀렸으니까 매수는 못했겠다, 그렇죠? 매수를 못하고 9% 밀리면은 의미 없죠. 어차피 안 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수익률하고 승률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에 한 가지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쪽으로도 오늘 거래가 한 40% 정도 밀리면서 한 4% 정도 조정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추세가 안 돌았으니까 안 샀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카카오는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코웨이 조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할 거 없이 싹 다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으세요. 가치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가치주가 아니라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기준을 잡으셔야 여러분들 답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뭐 흐름을 돌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돈 건 아니에요. 돈 건 아니고 차라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돌파하면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57,300원인데 57,300원이 돌파가 딱 되면 한번 보세요. 57,300원이 이렇게 딱 돌파가 되는 모습이 한번 나와 주시면 요 빨간색으로 바꿔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매매를 하는 부분에서는 매매에 합당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기술적 1차는 여기가 될 겁니다만은 2차는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악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 거래 동반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코스피 안에서는 크게 매수할 종목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S 쪽으로 오늘 거래가 조금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 SDS도 진짜 미친 듯이 밀리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안 올라요. 그렇죠? 안 오르면 못 사죠. 안 오르면 못 사는데 기대는 굉장히 하고 있어요. 내용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내용은 나쁘지는 않은데 내용도 나쁘지도 않고 실제로 회사의 실적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실적도 나쁘지도 않은데 죽으라고 한가요? 죽으라고 안 갑니다. 그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많이 사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에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그들은 추세 돌려내기 전까지는 저는 안 할 거니까 요 구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해주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아까 제가 오늘 웬만하면 그냥 간망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흐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HPSP 오늘 코스닥에서는 거래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HPSP 종목이 일단 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도 강세입니다.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신라젠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10분 봉상의 거래가 안 깨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날이 요때였죠. 그렇죠? 10분 봉으로 요때 이제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어서 요거 저점 안 깨지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일단 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저점 안 깨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분 봉상으로 거래 터졌던 부분에 저점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고 깨지면 물량 줄이는 쪽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변함은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양지사 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NKMX 오늘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NKMX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스권 하단 언저리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요것도 이제 지금 보면은 추세를 이렇게 잡아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추세를 이렇게 잡아 놓고 보면 작동을 하지 말고 대충 끌게요. 일단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돌파는 했으니까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가면 한번 관심 있게 볼 수는 있겠죠. 에코프로 BM 오늘 상승 중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의미는 있어 보이네요. 의미는 있어 보이고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에 한번 멈췄다가 오늘 다시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 저항인데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 상태예요. 5장까지 일단은 오늘 108,600원 가격권 돌파 안착을 하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하시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얘는 하방은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은 하방은 아니고요. 지금 제일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을 우리가 한번 그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올라오던 추세, 이거는 추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윗꼬리가 몸통으로 돌파한 건 아니라서, 그죠? 몸통으로 돌파한 건 아니라서 패턴선 정도로도 일단은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 정도로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넘어섰으니까 관심은 가지시고 한번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중은 크게 의미 없고, 한국정보통신원은 올라갑니다. 14,700원짜리죠, 그렇죠? 14,700원짜리인데 지금 보시면 나도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은데, 콩형님 어서 오시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타로도 한번 관심은 가지시고 보시는 게 일단은 뭐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14,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에코프로 올라옵니다. 에코프로는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부딪혔죠, 그렇죠? 딱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이전 고점까지 못 가면은, 왜 이거는 이전 고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 고점까지 못 가면 삼산이에요.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꺾이면은 삼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번에 요 지금 노란색으로 한번 쳐드릴게요. 요 분봉 보시면 아마 추세가 보이실 건데, 요 지금 네모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추세 깨지면, 요 분봉상의 추세 깨지면은 한번 빠져나왔다가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전자 재료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대주전자 재료는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시장 안에서 아까 이제 카카오나 그런 애들처럼 하락으로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잡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잡은 건 아닌데 잡으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있어요. 잡으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봐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 재료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이 그래도 나름 안정세를 조금 취해주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그 언급을 해드릴 때, 환자체, 우리 시장 시황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환이 이렇게 박스 정도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스권 상단가에 딱 와서 오늘 약간 음봉입니다. 그쵸? 이게 뭐야, 음봉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지인데, 그냥. 여기서 약간 좀 멈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딱 보게 되면은 요 가격권 근처에서 달러 선물 매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 선물 매수하고 있고, 시장은 조금 반등은 해주고는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나타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 외국인들 거의 사고 있는 흐름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바닥에 깔렸죠. 그렇죠? 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 그러한 상태. 지금 개인들하고 같이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모양인가요? 개인들하고 좀 같이 움직이면 안 좋은데, 그렇죠? 개인들이 붙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개인들이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외국인들 매매는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해주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는 시장 하방이죠. 주식 매도고 달러 선물은 매수니까 이것도 하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좀 하방으로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시장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얼굴이 엄청 크게 나갔네. 유튜브 방송은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